안녕하십니까. 토마토투자클럽의 신동준 전문가입니다. 명의들어 복귀 오늘 수요일 날 시장이 상당히 좀 좋지 않았는데요. 뭐 자세하게 제가 잘 복귀를 해서 잘 대응할 수 있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시장이 굉장히 좀 두려움에 지금 쌓여 있다. 결국은 일본이 지금 수출 규제를 7월 초부터 지금 단행하면서 추가적인 어떤 규제가 확대될 수 있다. 그리고 화이트 리스트에 제외될 수 있다. 이런 어떤 두려움이 지금 증폭하면서 증시에서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투매 성격이 간간히 나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 이슈 자체는 저는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바람이라 보고 꽉 쥐고 있는 거. 두 번째는 지금 시장에서 이슈의 중심에 서서 수급이 몰리는, 뭐 최근에 이제 후성이라든지 동신세미급 같이, 그러니까 지금 같은 악재 속에서도 수혜를 보거나 이제 수급이 몰려서 가는 그런 쪽으로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전략, 이 두 가지를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장에 따른 수능의 대응의 방법을 좀 고안을 하는 게 중요하다 보고요. 무작정 지금 시장에서 그냥 고통과 이제 절망과 이제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감정에 휩싸인 매매를 하지 않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 장 마감 복귀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0.9% 이제 하락해서요. 207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이제 코스피 지수 역별 상황으로 지금 밀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670 종목이 넘는 종목이 이제 약세 하락했습니다. 그만큼 체감하기에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장세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더 많이 빠졌습니다. 1.2% 이제 하락해서 666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상승 종목 수가 200여 종목이었는데 하락 종목 수가 900 종목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종목이 좀 빠지는 그런 어떤 약세 흐름을 좀 보였고요. 기술적인 흐름을 좀 보면서 자세하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좀 체크를 먼저 해볼 텐데요. 지금 결국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을 지배했던 건 일단 시작은 미중 간의 이제 무역 협상, 관세를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매길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했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약세 출발을 했는데 장중에 이제 그 일본에 대한 이제 수출 규제 악재가 뉴스에 이제 보도되고 계속 이제 확산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더 추가적으로 밀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요. 지금 지수 자체가 기술적으로도 역별 상황이기 때문에 뭐 완전히 어디가 이제 저점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올라오면 물량이 나오는 그런 어떤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을 돌려 세우기에, 이제 추세를 전환하기에 이 악재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다든지 아예 그냥 그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되는 그냥 확실성의 어떤 관점으로 악재가 아예 나와버리든지,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추가 규제가 나오면 그때 일단은 약간 추세가 좀 바뀌는 그런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점이 완벽하게 만들어졌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 비중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좀 더 밀렸습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은 이제 중소형 종목들이 많고 개인들이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이 공포와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증시는 더 전염성이 강하고 빠르게 이제 파급이 됩니다. 그래서 시세가 더 약했는데요. 오늘 1.2% 약세였고,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이제 반등이 나오다가 이 지수가 꺾이니까 이제 매물이 도로 나오는 그런 형태고요. 코스피보다 조금 더 역배열의 어떤 강도가 더 센 그런 어떤 지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6월달 들어서 제약바이오의 악재와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 악재가 연속적으로 이제 출몰 하면서 완전히 거의 반등 없이 좀 밀리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중바닥 형태를 만들려는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일단은 이거를 강력한 어떤 뭐 악재가 이제 출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깰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땐 여기서 밑꼬리 그리고 다시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그 전환점은 일본이 추가적인 어떤 수출 규제의 카드를 꺼내는 어떤 그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은 시장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악재가 나오는 순간이 어떻게 보면
주식을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서 그 구간대를 대비하는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을 기술적으로 좀 설명드렸고요. 해외 동향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해외 동향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추가적으로 매길 수 있다는 그런 경고 메시지가 나오면서 오늘 아시아 시장도 좀 전반적으로 약세였고요. 어제 미국 시장도 약간의 어떤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근데 추세 자체가 완전히 우리나라 같이 뭐 이렇게 허물어지거나 이런 흐름은 아닙니다. 글로벌 시장은. 그래서 글로벌 시장 자체는 나쁘진 않은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지금 보시면 뭐 고점대를 좀 돌파해서 이제 여기서 좀 머물고 있는 그런 형태이긴 한데요. 뭐 추가적인 어떤 문제점이나 아니면 이제 뭐 어닝적으로 지금 크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측면은 없기 때문에 추세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주의해야 되는 점은 장대 음봉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장대 음봉이 확 나오면서 꺾이게 되면 그때는 이제 상당히 좀 긴장을 해야 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깨지지 않은지를 기술적으로 계속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흐름이 나온다면 상당히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우 지수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최근에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에서도 IT 쪽하고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좀 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이 조금 더 다우 대비해서 좀 약했죠. 그래서 다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어닝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은 발표를 내는 기업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제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롯이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이제 다우 지수에 있는 기업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스닥 대비 좀 강한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시장은 현재까지는 큰 문제 없이 가고 있는데 문제는 역시나 이제 어떤 큰 장대 음봉이 나오는지 여부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과 이제 일본 간의 이 여러 가지 이제 무역 갈등 그 속에서 반사 수혜를 가장 볼 수 있는 국가는 결국 중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강점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제 굉장한 육성을 하고 있는 기업 이제 국가가 이제 중국이죠. 그리고 뭐 대만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해 종합 증시는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어떤 측면으로 최근에 좀 흘러가고 있고 GDP가 이제 굉장히 좀 좋지 않게 나오는 데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 중국 지수에 반영이 돼 있다 보니까 크게 어떤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탄탄하고 안정적인 형태 그리고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불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 자체의 어떤 추세는 뭐 굉장히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결국은 글로벌 시장 자체는 이렇게 이제 미국, 이제 중국도 짚어봤고 일본도 이제 최근에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만의 어떤 그 지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뭐 일단 전략이 굉장히 좀 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은 오늘 그 코스피 쪽에서 이제 외국인 선물 대량 매도가 장 내내 이제 이어졌습니다. 마감도 이제 5,300억 정도 외국인이 코스피 이제 선물을 순매도하면서 이제 마감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5,300억. 최근에 이제 선물 쪽으로 이제 건들면서 일본에 대한 이 악재를 외국인들은 선물 포지션으로 이렇게 좀 이 하방을 잡는 그런 형태가 보이고 있습니다. 현물 쪽에서는 오늘 이제 외국인들 보시면 코스피 쪽에서 순매수로 막판에 이제 돌아섰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으로 들어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지수가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보였다는 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파생으로 이제 투심을 좀 끌어내리고요. 어느 정도 저점대를 좀 형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순매수 어떤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이 오늘 외국인이 순매도를 했는데요. 최근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동반해 가지고 코스닥에서 매도 행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안 좋은 면이 크고요. 오늘 뭐 기관들도 오늘 보시면 790억 정도를 코스닥에서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이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800억 정도, 코스피에서 800억과 코스닥에서 790억은 상당히 좀 차이가 크죠. 그만큼
코스닥에서 이제 하방 이제 압력, 수급의 압력이 이제 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좀 좋지 않았다는 측면 뭐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쪽으로도 한번 체크해 보겠는데요. 프로그램 수급은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매도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 예,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코스피 쪽에서 순매수 쪽으로 어느 정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매수 기회, 예,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것 같고요. 결국은 반도체 가격의 최근에 이제 상승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외국인의 이 코스피 쪽에서의 어떤 프로그램 수급을 좀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쪽으로는 일단은 뭐 여기 이제 일단은 약간 체크 안 되지만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 프로그램 순매도가 좀 나오고 있었다는 거, 그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관들이 코스닥 쪽에 프로그램을 순매도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 요게 이제 포인트. 지금 요 HTS가 잠깐 좀 느려가지고요. 그렇게 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체크해드리면요. 이 종목 쪽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일단 지금 같은 시장 속에서는 지수보다는 종목이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하게 드리고 싶은데요. 저번 시간에는 이제 체크해드린 부분이지만 그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세 가지 품목이 이제 규제가 걸렸었는데 거기에 반사수혜를 볼 수 있는 국내 생산 기업들의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몰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이 종목들도 이제 후성, 동진 세미킷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그 거래 대금 자체가 뭐 어제도 이제 거의 1조 가까이 붙었습니다. 오늘도 지금 한 6천억 넘는 수준의 거래 대금이 붙었는데요. 지금 시중의 자금들이 어디 갈 데가 정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일본의 반사수혜 기대감이 부는 쪽으로 이 실체가 있죠. 이번이 삼성전자가 이제 후성의 이제 불화수소를 시험 테스트를 했다는 어떤 소식이 나오면서 실체가 있고 향후 공급의 가능성이 있는 이제 이 후성 같은 기업, 뭐 동진 세미캠 같은 기업, 이런 기업의 이제 수급이 굉장히 몰리는 건데요. 뭐 오늘 같은 경우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거래 대금이 이제 굉장히 많이 터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규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이 종목을 통해서 지금 시장에서 수급이 갈 곳이 없는데 이 관련된 어떤 수혜나 가능성이 붙는 쪽으로는 단기적으로 시세가 분출하겠구나를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전략을 말씀드렸죠. 좋은 종목인데 이거 그냥 가져가는 전략.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시중에 수급이 몰리는 쪽으로 단기적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전략. 손이 느리신 분들은 이제 하면 안 되겠지만 이 단기적으로 지금 뭐 어디 몰려 있거나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이걸 굉장히 좀 잘 해석하고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그 물량이 터지고 어제부터 이 동진세미캠 지금 보시는 차트 이제 동진세미캠 한번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 지금 이 종목은 그 상장 주식 수가 5천만 주인데 유통 주식 수가 2,500만 주 거의 다 터졌어요. 이 매일마다 이제 유통되는 주식 수가 한 바퀴 다 돌아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는 결국은 이 밑바닥에서 이 매집했던 그런 어떤 큰 손들, 이제 세력들 자체가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적으로는 이 종목들은 이제 좀 어렵습니다. 당일 매매라든지 뭐 이런 정도는 괜찮지만 신규적으로는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의를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좋다고 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지금은 시장 대비 강한 쪽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근데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시장이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밀리지가 않았습니다. 잠깐 밑으로 밀렸다가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고, 그러니까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종목은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주 일진 머티리얼스입니다. 최근에 지수 흐름 자체가 꺾이는 흐름 속에서 이 종목은 오히려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도 붙고 있고요. 결국은 이 일진 머티리얼스도 그렇지만 다른 어떤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같은 장세 속에서 이렇게 플러스로 마감을 해줬다는 거는
뭐 2분기 실적의 모멘텀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전기차 의무 생산 시행이 정책적으로 지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도 아마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어떤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오는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잠시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다음 종목은 이제 에코프로비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상장을 했지만 저는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다른 어떤 2차 전지 관련주보다 조금 그래도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손을 덜 탔고 수급이 덜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2차 전지 관련 중에서 일진 머티리얼즈랑 탑픽으로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흐름 자체가 어느 정도 저점대를 다지고 나서 최근에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올려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추세가 전환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 대비 강한 흐름, 그리고 시장 대비 더 나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목군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주 중에서 한 종목, 삼성 SDI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최근에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면 지수랑 전혀 다르죠. 지수랑 다르게 우상향 패턴을 보이면서 수급도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지금 같은 시장 속에서도 오늘도 이제 한 400여 종목이 시장에서 올랐단 말이에요. 그중에 2차 전지 종목들이 포함되죠. 그러니까 이 섹터를 이번 분기에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되고 하반기에 투자 전략을 짜실 때 포트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군으로 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오늘뿐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줄기세포 관련주고요. 오늘 상대적으로 이제 괜찮은 어떤 흐름을 보였는데 파미셀이 오늘 줄기세포 관련주 중에서 이제 가장 강한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첨단재생 의료법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국회 통과 기대감이 불었는데 일단은 그 본회의 상정 자체는 이제 뭐 내일이나 모레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근데 어찌됐든 이 첨단재생 의료법이 뭐 이번 달이든 다음 달이든 이 통과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그냥 분 거죠. 이게 통과된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이제 수혜주로서 뭐 파미셀 같은 이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이제 불었고요. 결국은 이제 줄기세포 관련주들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규제 때문에 이 임상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일본이라든지 이런 어떤 허용해주는 국가로 와서 이제 임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뭐가 이제 가장 수혜를 받게 되냐. 그래서 줄기세포 관련주가 오늘 좀 움직임이 좋았고요. 파미셀 같은 경우 이제 뭐 거의 다 비쌉니다. 차트가 이렇게 계속 바닥을 이제 뭐 이렇게 기다가 오늘 이제 한번 뛰었고요. 단기적인 어떤 단발성 그 시세 분출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프로스페믹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줄기세포 관련주 중에서 이제 오늘 분출을 좀 했고요. 하여튼 줄기세포 관련주들은 오늘 좀 단발성으로 좀 이 이슈 때문에 좀 올랐기 때문에 뭐 시세의 연속성은 좀 없을 거라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오늘 하락한 섹터나 이런 것들을 제가 올리진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 섹터가 왜 오늘 이렇게 움직였는지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일본 수출 규제 소재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요 두 가지 어떤 섹터의 이제 종목군들은 약간 좀 시세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과 펀더멘털이 있기 때문에 뭐 그쪽으로 제가 볼 때는 좀 더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전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종목 갖고 계시다면 이 이슈, 일본의 이 악재적인 이슈가 저는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바람이기 때문에 꽉 그냥 종목들 쥐고 계시고 두 번째로 좀 적극적인 어떤 투자를 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의 핵심 이슈에 순응하고 편승하라. 결국은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 시세를 10%에서 20% 정도를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분출을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방식은 첫 번째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뭐냐? 지금은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단사 수혜주입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이 어디서 가장 많이 터지냐? 역시나 여기서 가장 많이 터지고 있죠. 후성 같은 경우 어제 거의 1조 가까이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후성을 거래하라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종목군들 최근에 또 MLCC 관련 종목들이 이재용 부회장이 그쪽에 비상 계획을 세워라 이런 어떤 지시를 내리면서 저점 다지면서 올라서죠. 그러니까 그 뭐 대표적인 종목이 뭐 사마전기, 사마콘덴서 같은 종목입니다. 보시면 지금 이제 보시는 차트
예, 저점 부근에서 거래가 터지고 올라서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 시장의 중심 이슈에 맞는 종목들의 수급이 붙으면서 예,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종목은 이제 어떻게 보면 MLCC를 생산하진 않지만 이 MLCC 생산하는 사막 콘덴서 계열사로서 최근에 이제 좀 가벼운 어떤 예, 시총이 작아서 가벼운 어떤 형태로 가고 있고요. 그런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 장비주들도 몇 종목 좀 올랐습니다. 일본의 이제 디스플레이 OLED 쪽으로 이제 캐논도키라는 회사가 독점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증착 장비를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개발하고 공급하는 회사 중에 이 두 종목이 있습니다. 그 SNU 그리고 선익 시스템 이 두 종목이 있는데요. SNU 같은 경우도 오늘 보시면 예, 지금 보시는 이 차트가 SNU입니다. SNU 같은 경우도 보시면 거래량이 굉장히 터져버렸죠. 예,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버리고 시세가 분출했다는 거죠. 예, 뭐 하루 만에 완전히 끝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 지금 시장에서 핵심 이슈 돈이 이제 붙었고 그리고 바닥에서 처음 시세가 터졌고 그렇기 때문에 시세의 연속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소재에서 이제 장비 쪽 이런 쪽으로도 이제 넘어가고 부품 쪽으로도 넘어가는 이 이슈 섹터 안에서 순환매를 도는 수급들을 잘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선익 시스템이라는 기업도 역시나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거래량이 별로 없는 종목인데 500만 주 터지면서 16%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 기업도 이제 증착 장비를 생산해서 이제 공급하는데 지금 뭐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에 뭐 정상 제품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제품, 테스트 제품 정도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매출이 거기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은 대안주로서 결국은 일본에서 불화수소 수출 제한을 거니까 그걸 제품 품질은 별로 좋지는 않지만 대안으로서 후성에 어떤 주가가 튀는 것처럼 이런 기업들도 결국은 일본이 키를 쥐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들 그런 종목들과 연관된 것들을 미리 찾아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준비해놓고 움직이면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하여튼 뭐 시장의 핵심 이슈에 순응하고 편승하라 요 키워드를 잘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 같은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수익 나는 기회들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명의대로 복귀 이 정도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